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9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강이 원가 회계의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간 용역수수를 가장 잘 반영한다. 보조부분 상호간 용역수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 100% 반영하는 것은 직접 배분법이 아니라 상호 배분법이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단계 배분법은 상호 배분법보다 우수하지만 틀렸죠. 가장 우수한 것은 상호 배분법입니다.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자, 단계 배분법의 오른쪽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 우수하지만 이 부분은 틀렸고요. 주관적 판단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라기보다도 어떤 것을 먼저 배부하는 배부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왼쪽에 이 부분이 틀려버려서 2번도 틀렸습니다. 상호 배분법이 가장 우수합니다. 제조 공장 임차료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그리고 인과관계에 따른 방법이죠. 각 부분의 작업 인원이 아니라 그랬죠. 자, 임차료는 무엇으로? 면적이죠.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배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부문별 차지하는 면적 기준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차이는 보조부분 상호간 용역수수 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직접 배부법은 관계를 용역 간의 관계를 관계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고려한 방법이며 단계 배분법은 중용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보조부분 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례 배분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8번 유한제지의 28번부터가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오네요. 유한제지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2,500원이다. 그러니까 시간당 2,500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 작업시간이 4,000시간, 실제 작업시간은 5,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30만원 과대 배부됐네요. 더 많이 배부됐단 말이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죄송하지만 공식을 하나 알아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예정 배부액은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이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려워하는데요. 이 공식 하나만 아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정 배부액은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업도는 실제 조업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 작업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5,000시간. 별 문제 없죠. 다음 두 번째 예정 배부율입니다. 예정 배부율은 얼마? 2,500원입니다. 그랬더니 1,250만원이 나옵니다. 요거는 곱해보시면 되겠죠. 1,250만원이 배부되었는데 30만원이 과대, 많이 배부되었단 말이죠. 이 돈에는 30만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빼기 얼마 해주면 될까요? 30만원 해주면 실제 배부액이 됩니다. 따라서 1,220만원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정 배부액은 조업도 곱하기, 여기서 말하는 조업도는 실제 조업도입니다. 예정 조업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예정 배부율.
이것만 아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요. 29번도 비슷한 문제겠죠. 한번 볼게요. 당사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하겠단 말입니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예상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이다. 예상 노무 시간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원이네요. 이거 필요하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만원이라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지금은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예정 배부액 조금 전에 봤죠? 조업도,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액이 됩니다. 자, 먼저 조업도가 몇 시간이었습니까? 조업도가 실제 조업도가 50시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50시간 적으면 되고요. 두 번째,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만원입니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50만원.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다음, 예정 배부액은 40만원입니다. 자, 예정 배부액이 얼마라고? 40만원입니다. 요 40만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다시 적게 되면, 그대로 적게 되면, 조업도 50시간, 여기에 실제 조업도 50시간, 문제없이 대입하실 수 있고요. 예정 배부액 관한 공식이었죠. 예정 배부액 40만원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X입니다. 따라서 이 X를 만족하려면 조업도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항이 되면 요게 나누기가 돼야 됩니다. 나누기가 되어서 40만원 나누기 50시간에서 얼마? 8,000원. 따라서 예정 배부율은 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공식 하나만 알고 계셨다면 예정 배부액 그대로 대입하고요. 실제 노무 시간, 조업도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요 X를 구하는 겁니다. 예정 배부율을 구해냈으니까 충분히 구하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직접 노무비의 70%를 제조 간접비로 배부하는 경우 만일 특정 작업에 배부된 제조 간접비가 35,000원이라면 그 작업에 소요된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니까 직접 노무의 몇 퍼센트를 70%를 제조 간접비로 배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이는 직접 노무비의 몇 퍼센트? 70%입니다. 그런데 제조 간접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35,000원. 그래 직접 노무비를 모르니까 X 70%라 그랬죠? 70%.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X를 구하는 거네요. X를 구하면 35,000원이 여기에서 자, 이 X는 70%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나누기 70%. 참고로 70%는 0.7이죠. 35,000원 나누기 0.7 하면 5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조금 지금부터는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제 학동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무엇으로? 노무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실제 노무 시간이 얼마? 1100시간. 예상 노무 시간은 필요가 없죠. 1000시간.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얼마? 2천만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 2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정 배부액은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거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공식 하나 정도는 기억을 외워 주셔야지 우리가 원가 회계는 돈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조금 외우셔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자, 지금 예정 배부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정 배부액은 지금 예정 배부액은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업도가 나왔네요. 이 조업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조업도, 실제 노무 시간이죠. 그러니까 얼마? 1100시간.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다음
예정 배부일이 나와 있네요. 시간당 얼마였습니까? 2만원, 2만원입니다. 그래서 1100시간 곱하기 2만원 하면 예정 배부액은 2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액은 2200만원인데요. 실제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 배부액 2200만원에서 실제 발생액 2000만원을 뺐더니 200만원이 더 많이 예상해서 배부가 되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입니다. 선생님, 이게 뭐 공식에 대입해서 풀이하시니까 풀이할 수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오네요. 자, 감 잡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셔보신 적 있죠? 여행 갈 때, 자, 3박 4일로 갈 겁니다. 갈 텐데, 3박 4일, 우리가 예상해서, 3박 4일이면 밥값 얼마, 방값 얼마, 그 다음에 식비 얼마, 이렇게 예상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게 뭐, 예정 배부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예상한 것보다 실제 가서 돈을 더 많이 지출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지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지출한 게 뭐? 실제 발생액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만드는데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2천만원이 들었고 예정 배부액이 얼마인가 알면 됩니다. 그는 공식 하나 외워주시고요. 그랬더니 2200만원이 들었잖아요. 나는 2200만원이 이 제품을 만들 때 2200만원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부를 해놨는데 실제로 돈은 얼마 들었단 말입니까? 2천만원 밖에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200만원 많이 들었잖아요. 200만원 많이 가져갔죠?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00만원 과대 배부. 물론 예정 배부액이 이게 1500만원으로 나왔다 가정을 해요. 근데 실제는 얼마 썼습니까? 2천만원 썼죠. 그럼 500만원 작게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놀러 갈 때 얼마를 예상해서 가져가고 그게 뭐 예정 배부액이 되며 두 번째 실제 발생액은 놀러 가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날 수 있죠. 많이 가져가면 예정 배부액이 과대 배부된 거고 작게 실제 가져간 돈보다 더 많이 써버리면 예정 배부액이 과소 작게 배부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32번 강서는 정산개별원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시간당 5,000원이고 예정 직접 노무시간이 예정 직접 노무시간은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쥐래 쉬어버리면 돼요. 실제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2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20만원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예정 배부액을 구하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정 배부액 구하는 공식 똑같죠? 족도 곱하기 물론 실제 노무시간이 되겠죠. 예정 배부율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실제 예정 여기 보면 직접 노무시간이고요. 요거 직접 노무시간당 5,000이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200시간이네요. 족도가 200시간 별 문제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예상은 아니에요. 이게 꼬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예정 배부율은 나와 있습니다. 예정 배부율이 얼마? 5,000원입니다. 두 개 곱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나는 얼마를 배부했습니까? 100만원을 예상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액 놀러가서 실제 쓴 돈은 얼마란 말입니까? 120만원. 20만원 많이 가져갔습니까? 작게 가져갔습니까? 작게 가져갔죠. 그러니까 20만원 과소배부 이래 됩니다. 자, 처음에 6번 7번 할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보니까 그놈이잖아요. 자, 또 한번 봅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이 공식 제가 꼭 좀 외워달라 그랬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원가의 3요소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 원가가 되고요.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기에 직접 재료를 500만원에 구입했다. 단기 매입액, 재료 매입액. 단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는 350만원. 제조 간접 원가는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기초 원재료는 50만원.
기말 원재료는 원재료 재고액은 200만원이다. 자, 먼저 직접 재료 원가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뭐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이죠. 그래서 기초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건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였습니까? 자, 이게 한번 찾아볼까요? 직접 재료 원가 500만원, 단기 매입액이 얼마였습니까? 요거 500만원, 별 문제 없죠. 다음 두 번째,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50만원, 50만원입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200만원. 그러면 500만원에 50만원 더하니까 550만원이 되고요. 기말 원재료가 200만원이니까 빼면은 직접 재료비는 350만원이 됩니다. 이거 충분히 구하실 수 있겠죠. 다음, 직접 재료원가가 350만원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직접 노무원가는 350만원 주어졌네요.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는 200만원, 20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하면 900만원이 되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출제자가 단기 총제조 원가 구하는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세 가지가 다 나왔죠. 세 가지가 아니네요. 똑같은 문제인가 봐요.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단기 총제조 원가 조금 전에도 나왔죠. 원가의 3요소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됩니다. 자,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액, 기말 조금 전에하고 똑같네요.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주어지지 않고 직접 노무비에 30%예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300만원이니까 이거에 30%면 얼마? 3, 3은 9, 90만원이 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재료비를 구해 보겠습니다. 기초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됩니다. 기초 4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4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말 12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거 44만원에서 12만원을 뺐더니 32만원이 되네요. 다음, 그러니까 직접 원재료가 얼마? 직접 재료비가 32만원. 그리고 두 번째, 직접 노무비가 300만원이라 그랬죠? 3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는 90만원이죠. 30만원에 300만원에 30%니까 0.3이죠. 0.3입니다. 30%가 0.3이죠. 0.3이니까 300만원 곱하기 0.3 하면 이게 9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더하면 44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4번 문제도 33번 문제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만 조금 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원가 자료 중 단기에 소요된 제조 간접비 금액을 구하면 우리 제조 간접비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 놓습니까? 제조 간접비는 여기에 놓잖아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하는 공식에 나옵니다. 나오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직접 재료비가 300만원, 직접 노무비가 200만원, 기초 제공품이 200만원, 기말 제공품이 200만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000만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인데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하는 공식,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는 공식, 마지막으로 단기가 아니라 제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식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왔고요. 제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거죠.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이 공식 세 개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가 회계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맞아집니다. 우리가 원가는 계산하는 겁니다. 주로 계산하는 게 좀 많죠. 그러니까 공식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세 개와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예정 배부액 구하는 공식 4개입니다. 4개에다가 우리가 종합원가에서 가공비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있죠. 그거 합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됩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자,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요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 대입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300만원 적었습니다. 직접 노무비 2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조간접비는 X 아닙니까? X. 다음 기초 제공품 2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에 요거 2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00만원 적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00만원이 되려면 200만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1200만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1000만원. 따라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가 된다? 1000만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가 아니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가 된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된다? 예, 맞네요. 잘못 적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요거 구한 거죠.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1000만원이었죠. 단기 총 제조원가가 1000만원입니다. 직접 재료비 300에 200 더했습니다. 500이네요. 넘어가면 얼마가 된다? 요게 빼기가 되겠죠. 1000만에서 500만원 빼면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500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공식 두 개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공식과 단기 총 제조원가 공식만 아신다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다 풀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며 35번 문제 풀이하면서 단기 총 제조원가 X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 10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거 구하는 줄 알고 이거는 1000만원 맞는데 실수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36번 진행하겠습니다. 36번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되면 선입선출법,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으면 평균법이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며 원가 통계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우리 이 선입선출법 우리 종합원가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실제 물량의 흐름을 반영한단 말은 우리가 보십시오.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은행 직원이 1번 사람 거부터 먼저 해결해 줄까요? 4번부터 해줄까요? 2번부터 해줄까요? 1번부터. 이게 선입선출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실제 물량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입니다. 1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2번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수수 단기 발생 자금량만으로 한다. 이래 되는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거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순수 단기에 완성된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38번, 39번에 우리가 문제에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번이 틀렸고요. 요거는 기초 제공품은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한다는 가정하에 평균법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3번 맞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초 제공품 원가에 대하여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만 선입선출법은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지 않습니다. 예, 맞고요.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사용을 하고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37번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를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자, 여기에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혜택은 길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요 자료입니다. 요 자료도 다음 페이지에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자료가 주어졌고요. 자, 일단 제공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자료를 보고 T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차변의 왼쪽에는 평균법입니다.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 착수 수량을 적고요. 오른쪽에는 완성품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기초에 투입된 거잖아요.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에 의해서 단기에 완성되는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 완성품, 기말 제공품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 제공품 한번 볼게요. 기초 제공품은 700개가 있는데 완성도가 30%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기 착수 수량 적습니다. 단기 착수 수량은 몇 개? 1500개 됩니다. 총 몇 개입니까? 2000개, 2200개. 요거 다 더하면 몇 개? 1700개, 500개 더하니까 2200개 맞죠? 다음, 단기 완성품 수량입니다. 몇 개입니까? 1700개. 이렇게 적고, 기말 제공품은 몇 개? 500개인데 완성도는 몇 퍼? 50%. 이래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일단 이 내용을 보고 이런 T자 계정을, 제공품의 T자 계정을 그려서 기초 플러스 단기, 그러면 요만큼 중에서 완성된 거 이만큼, 그리고 남아있는 거 이만큼, 이 자료가 다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고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사실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 수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두 개로 값이 구해집니다. 자, 평균법 공식 기억나시나요? 완성품 환산량의 평균법입니다. 재료비는, 자, 재료비는 총 어떻게 되나요? 단기 완성품 수량 곱하기 기말 제공품입니다. 더하기입니다. 자, 단기 완성품이 몇 개였습니까? 1700개. 기말 제공품은 몇 개? 500개. 그래서 재료비는 500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또 이거 한번 봐요. 선생님 미치겠어요. 뭐가요? 이 공식 거 진짜 머리도 나쁜데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요? 내가 못 외우겠는데요.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완성됐단 말은 재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완성됐으니까 재료가 다 들어갔겠죠. 기말 제공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재료, 일부분 완성이 됐습니다. 재료는 다 투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투입됐겠죠. 그러니까 단기 재료비는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입니다. 이게 이미 다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1700개 플러스 500개에서 2200개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재료비는 여기에도 재료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일부분 완성된 거, 여기에도 재료는 다 투입되지 않습니까? 투입이 됐고, 그리고 완성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직 가공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한 50%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료는 다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200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좀 쉬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공비입니다. 갈고 닦고 쪼고.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가공이 어떻게 돼? 완성됐습니다. 100%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완성품 1700개는 이미 가공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왜? 완성이 됐으니까. 완성이 안 됐는데 가공비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되고요. 다음, 기말 제공품에는 가공비가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자, 몇 퍼센트가 가공됐습니까? 50%. 그럼 가공비는 몇 퍼센트 들어갔을까요? 50%. 몇 개에 됐어? 500개에 됐어.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 수량 500개에 됐어. 완성도가 50%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700개에서 요거 더하면 250개, 1950개. 그래서 정답은 재료비는 2200개, 가공비는 얼마? 1950개가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죠? 공식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요. 외워주시면 좋고, 대입만 하면 되니까. 공식이 외워지지 않으면, 여기에 재료비가 다 들어갈 거고, 여기도 재료는 다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가공비는 당연히 1700개는 가공비가 다 들어갔고,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50%밖에 안 되니까,
50%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5, 25, 250개.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쉽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여기다가 빼기 기초 제공품이 되면 뭐? 선입 선출법의 재료비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빼기 기초 제공품 곱하기 완성도가 되면은 뭐? 선입 선출법의 가공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앞에 문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2200개, 가공비는 1950개가 됐습니다. 이 문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T자 계정만 잘 그리면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기초 단기 접고 기말 단기 완성품 기말 이것만 적으시고 문제 이거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37번 38번 37번 됐고요. 다음 38번. 이제 두 문제 남았죠. 힘내십시오.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 선입 선출법이네요. 그러니까 뭐 기초 제공품이 빼기가 되겠죠. 에 의하여 다음 물량의 흐름에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단 재료비는 공정 초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 발생한다. 자, 첫 번째 완성품 환산량인데요. 완성품 환산량인데 선입 선출법입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는 필요 없고 가공비만 구하라는 겁니다. 공식 기억나시나요? 가공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 공식은 하나 알아줘.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자, 선입선출법 평균법에서는 이것만 사용됐지만 선입선출법에서는 이게 빼기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이것도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제공품 T자 계정을 그려주시고요.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수량 적어주시고 단기 완성 기말 제공품 적어주시고 그리고 찾습니다. 먼저 기초 제공품은 100개 50% 적었습니다. 단기 완성품 수량 1000개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착수 수량 1100개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말 제공품 200개 20%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거 적는 거 별 문제 없죠. 출발합니다. 자, 먼저 재료비입니다. 똑같습니다. 평균법과 같이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자, 재료비는 이거 단기 완성됐단 말은 재료비가 다 들어갔죠. 기말 제공품에도 재료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1200개가 됩니다. 1000개 플러스 200개. 그런데 기초에 제공됐던 이 100개를 뺀다라는 거예요. 그 빼면은 뭐 몇 개가 된다? 1100개인가?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100개입니다. 우리 가공비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가공비는 똑같습니다.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요거 가공됐죠. 요거 단기 완성된 거 1100개는 다 가공비가 1000개는 가공비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말 제공품은 200개가 남았는데 몇 퍼센트 가공됐습니까? 20%. 그러니까 뭐 200개 곱하기 20%.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을 빼야 됩니다. 기초에 몇 개? 100개가 있었는데 50%가 이미 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곱해버리면 1000개에다가 2는 4, 40개, 1040개에서 50개를 빼니까 990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재료비는 얼마? 1100개. 가공비는 얼마? 900개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지금은 뭐 가공비만 물어봤네요. 재료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가공비는 990개가 되겠죠. 사실 재료비를 구할 필요는 없었네요. 없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재료비와 가공비 이거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원샷 원킬 추천 문제입니다. 추천 예상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 맞추어 버리시게 되면 합격에 엄청난 도움이 되신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액의 마지막 39번입니다. 39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그런데 이게 선출법인지 평균법이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 이런 건 다 주어졌고요. 이거 지금은 가공비만 하면 되는데요. 평균법으로 했을 때 가공비가 얼마이고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가공비가 몇 개인가를 알아내는 거네요.
가공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동일합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이 자료는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앞으로 화면 이동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그대로 적었고요. 자, 먼저 제공품의 T자 계등을 적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기초 제공품 적고 단기 착수 수량을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문제지에 단기 완성품 수량 적으셔야 되고 기말 제공품을 이렇게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찾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몇 개? 200개, 완성도 30%. 이거 적으실 수 있겠죠. 다음 단기 착수 수량 단기 착수 수량 800개 적을 수가 있겠죠. 단기 완성 수량 몇 개? 600개 적을 수 있겠죠. 기말 제공품 400개 70% 적으실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가끔 가다가 단기 완성품 수량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기초 차별의 합계가 총 몇 개입니까? 1000개. 이게 없다면 기말이 400개란 말은 단기에 완성된 건 몇 개? 600개인 걸 우리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무튼 되고요. 다음 가공비죠. 이 가공비 평균법, 선입선출법, 가공비 평균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쉬우니까. 왜? 기초가 사용되지 않죠. 재료비부터 한번 봐요. 재료비는 요거죠. 요거 재료 다 투입됐죠. 기말 제공품에도 재료 다 투입됐죠. 그래서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이 되니까 1000개 별 문제 없죠. 다음 평균법은 기초가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공비 갈고 닦고 쪼고. 자, 이거 완성이 되려면 600개는 다 가공이 되어야 됩니다. 6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한번 보세요. 400개가 남았는데 70%가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7, 28, 280개가 완성이 됐겠네요. 그럼 600개 플러스 280개니까 880개. 따라서 평균법으로 했을 때 가공비는 880입니다. 다음 여기 또 선입선출법은 빼기 요 답에다가 빼기 기초 제공품 200개 빼면 되고, 이 가공비의 답에다가 빼기 200개 곱하기 30%를 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입선출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똑같습니다. 위에 내용 동일하고요. 똑같이 앞에 거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재료비는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에서 빼기죠. 이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추가됐습니다. 빼기 기초 제공품 수량입니다. 200개 뺐더니 몇 개가 된다? 800개. 그리고 평균법이 여기까지였지 않습니까? 평균법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빼기 이만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단기 완성품 수량 몇 개? 800개 더하기 47, 28, 280개 빼기 2, 3은 60개 60개를 빼면 됩니다. 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단기 완성품 수량 600개 문제 없죠. 기말 제공품 400개인데 완성도가 70%였지 않습니까? 빼기 기초 제공품 200개인데 30%입니다. 2, 3은 6 빼면 계산해 보면 820개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선입선출법의 가공비를 물어봤습니다. 가공비는 820개, 그리고 평균법의 가공비는 880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평균법으로 했을 때는 880개,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82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며, 자, 이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성품 환산량의 가공비 구하는 거, 이 공식 몇 개 없습니다.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료비는 완성됐으니까 재료 다 들어갈 것이고, 남아있는 것도 재료는 다 들어갔습니다. 1000개, 이거 2개 더 하면 됩니다. 가공비는 완성되려면 가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400개 남은 것 중에 70%밖에 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곱하면 47, 2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고요.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넘기셔도 좋습니다. 정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 찍으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전산 세무 2급이나 DAT 2급까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아셔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산에게 1급만 응시하겠다, 자격증 딴다. 나는
여기까지 1급까지가 끝이다 하시는 분은 사실 이 문제 한 문제 출제 빈도수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문제 찍으셔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산 세부 2급 그리고 DAT 2급까지 목표가 있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직을 하기 위해서 또는 회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예전에는 전산회계 1급, FAT 1급까지만 있었더라면 있으면 취업이 됐습니다. 요즘은 구직난이잖아요. 이게 직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무 2급, TAT 2급까지는 가지셔야지 취업의 애로사항이 작게 발생한다. 그리고 세무 1급, TAT 1급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은 건 충분하지만 세무 2급이나 TAT 2급까지만 있어도 충분히 취업이 되고 취업하신 다음에 세무 1급과 그리고 TAT 1급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FAT 1급, 전산회계 1급이 있다고 이것만 있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보장은 없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불과 4, 5년 전만 해도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만 있어도 취업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요즘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내가 회계 쪽으로 취업을 하려한다 또는 회계사무소, 세무사무소에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세무 2급, TAT 2급까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